자, 이제 194페이지에 제10장 이제 공개사 법령의 마지막이죠. 벌칙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행정형벌과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요. 자,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이죠.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은 자, 뭐라 했죠? 무거운 형벌이 두 개가 있죠. 무등록과 거짓부정등록. 그 다음에 또 증직상투 있었죠. 증서, 중개, 매매, 직접거래 쌍방들이 투기주장 이런 금쟁이였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 자, 금쟁이 3- 금쟁이다가 증직상투에다가 무거운 거 두 개, 무등록, 거짓부정등록 올려놨다라고 하면 3-가 나오죠. 그래서 무등록, 거짓부정등록, 그 다음에 증서, 중개, 매매, 직접거래 쌍방들이 그 다음에 투기주장 이렇게 되죠.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은요. 자, 양도대여. 자, 양도대여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양도대여하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도되면 두 가지 이러면서 생각하시고요. 자격증, 등록증, 또 연결시켜야죠. 취소되고 1-1이다.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그러니까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1-1이죠.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자, 유사명칭도 두 가지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화유사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화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닌 자가 명칭 사용하면 1-1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닌 자가 명칭 사용. 자, 그다음에 또 이중. 이중 나면 여러분들 1-1을 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다 절대 등록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는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면서 공통은 다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뭐였다? 일단은 중개대상을 광고했습니다. 중개업을 위한 중개대상을 광고. 그러니까 아닌 자가 명칭 사용했거나 광고하면 자, 이렇게 묶어놓으면 돼요. 아닌 자가 명칭 사용했거나 광고하면 일단은 1-1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부분이 있었죠. 거래정보사업자. 일단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점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사는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위반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 부분이었죠. 자, 비밀준수 의무반, 반의사별별자 해당되죠. 비밀준수 의무반, 이것도 1-1이죠. 자, 그리고 나면 금쟁이, 매무수거, 자, 중개 대상으로 해도 매매,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까 명령, 그냥 중개보수, 초과수수, 그 다음에 거짓언행, 이렇게 네 가지 금쟁이죠. 자, 그러니까 1-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자, 일단은 양도대하면 뭐 해야 되는 거?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하면 1-1. 준자, 받은 자 모두 1-1이죠. 아닌 자가 명칭 광고합니다.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명칭과 광고 썼다면 1-1. 이중 나오면 1-1.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바꿔놓고 나머지 금쟁이 네 가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3-1, 1-1 구분 한번 해봤고 양벌 규정.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등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에 관해서 형벌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동조 규정된 벌금형을 관다라고 했었죠. 그 벌금을 관다. 다만 이때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행정질서법 500만 원 과태료와 100만 원 과태료 부분인데 500만 원 과태료죠. 운영규정 위반, 승인 변경, 자, 승인이나 변경 승인 어찌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이 위반해서 운영한 자, 자, 500만 원 과태료 지정이 취소될 순서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로 제시하던 자,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자,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과태료고요.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연수교육 받아야죠. 연수교육을 2년마다 받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자, 거래정보사업자와 그 다음에 또 협회. 공인중개사협회죠. 자, 거래정보사업자와 공인중개사협회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이건 500만 원 과태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협회 운영실적 공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계산명령 이해하지 않았다.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에 불응한
불어났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과태료다. 자, 협회 500만 원 과태료 4개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죠. 자, 이제 500만 원 과태료 부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보고요. 100만 원의 과태료. 자, 등록증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게시 의무 위반 500만 원 과태료죠. 자, 게시 의무 위반 100만 원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돼요. 안 쓴 개업공개사 100만 원 과태료고, 그 중에서 자, 부치기한 개업공개사는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개월 구물에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업공개사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명 표기하지 않았다. 1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중개대상을 광고하는데 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광고를 할 때, 자, 광고할 때 성명 등을 표기하라 그러는데 어떤 성명을 등을 표현하냐? 자, 일단 성명, 그 다음에 소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성명, 명칭, 성명과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 다시 한번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 표기하라.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죠. 휴업, 업무 재개, 기간 변경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 100만 원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성 사본 또는 관계성 사유는 전자문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100만 원 과태료고. 자, 자격 취소 당한 후에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다. 등록 취소 당한 후에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다. 둘 다 7일 내로 반납하지 않았죠. 자, 요거 반납하지 않았다 그러면 100만 원 과태료고. 자, 근데 특히 자격증 반납 부분에서는 사유서, 분실 등의 사유라는 사유서 제출 규정인데, 등록증 반납에서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부가권자를 보면 국토교통부장은 거래정보사업자고 협회과 부가증,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요, 일단은 연수규 위반자라든가 자격증 미반 납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거에 대해서 반납 뭡니까? 부가징수를 하죠. 과태료 부과 절차는 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부과 대상은 중개사법에 있습니다.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있고요. 자, 부과 기준이 있는데, 부과 기준은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근데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부과 기준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다음 중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1이죠. 초과수수 1-1.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거짓 언행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1-1이죠. 3번이 뭐가 돼요? 3번 같은 경우가, 자, 직접 매수했죠? 직접 거래. 3번이 일단은 3-2. 자, 4번도 별도 사무소로 뒀다. 1-1. 4번, 5번 같은 경우는요, 자, 아들에게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도대 1-1이죠. 자, 2번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자, 1번은 뭐가 되죠? 3-2 거짓 부정. 2번 3-2, 3번도 3-2죠. 4번 등록 안 하고 중개 없다니 3-2죠. 5번만 양도되어 1-1이죠. 자, 3번 문제 보죠. 공개사법령상 벌칙 규정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계상 사무소 설치하는 이동형 임시중개설물, 이건 1-1이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어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개설 등록하면 3-인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형벌 없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부정은 지정받으면 형벌 없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격증 양도되어 받은 자 1-1이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명칭상이었습니다. 1-1이죠. 자, 5번 직무상의 비밀누설 1-1, 5번이 맞는 내용. 자,
4번 문제 보죠. 다음 중 공직사법령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처분을 벌금에 처하지는 행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동의 없이 임대아파트 양도 전대하면 안 되죠. 이거는 투기조장 3-2죠. 2번도 투기조장 3-2고요. 3번에 자, 갑 자신의 명의로 중개업을 위한 중개사에서 광고했다. 소속공개사가 개업공사 아닌 자가 광고했죠. 1-1에 해당되죠. 4번, 5번 모두 다 3-2에 해당되고요. 자, 5번 문제 보죠. 다음 중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자, 기업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업 위반하면 1-1. 등록하자도 중개업했죠. 이거는 3-2죠. 자격증 위조해서 등록했습니다. 자, 이것 보세요.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거짓 부정 등록이에요. 거짓 부정 등록 3-2죠. 자, 공개사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성명을 해서 업무를 했습니다. 이건 대여한 거죠. 1-1. 자, 그다음 투기를 전에 전매 제한된 분양권 전매 중개한 개업공개사 3-2죠. 투기조장.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업무 개시 무등록 3-2. 그 다음에 자, 시액 같은 건 증서 관련되죠. 증서 나오면 일단 3-2가 되죠. 청약 통장 마찬가지 3-2. 자, 그 다음에 의뢰인 아파트를 매수한 개업공개사 직접 거래죠. 3-2. 자, 그 다음에 또 성명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을 사용했습니다. 양도되어 1-1이죠. 그러니까 기억, 리을, 치은만 1-1이고 나머지는 3-2입니다. 자, 6번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폐업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되었으나 사무소가 나가지 않자 거기서 계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무등록이죠. 3-. 그 다음에 2번도 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매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했죠. 직접 거래 3-. 자, 일단 3번 미등기 전매 중개 투기조장 3-. 4번은 일단은 분양하는 업을 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을 짓고 분양을 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1-1이에요.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개업공개사가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은 안 됩니다. 타인이 지어놓은 걸 18세대에 대한 타인이 지어놓은 걸 대신 판매를 해주는 것은 분양 대행업으로서 경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어가지고 하는 건 못해요. 이건 중개대상은 매매업이죠. 4번은 1-1이에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양쪽 대리죠. 쌍방대리 3-2가 되고요. 7번에 자, 개업공개사의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원 벌금 사이에 해당하는 것은 뭐 몇 개인가? 자, 기억에 매매업 했으니까 1-1이죠. 니은 차별적으로 공개했죠. 거래정보사업자 1-1.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 디귿은 100만원을 과태료죠.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500만원이 되고요. 미은 같은 경우는 3-가 되고 그 다음에 비읍 3-.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해당되는 것은 기억, 리은 2개네요. 2개. 자, 8번에 다음 형벌사항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3-가 되고요. 5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1-1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의 유형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번 다음 중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사무소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했습니다. 직접 거래 3-2죠. 자,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영업이 잘 안 되자 업무를 잘하는 중개업원에 사무실을 맡기고 300만원 받기로 약정했다. 양도되어져. 양도되니까 1-1.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3번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네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운영기준 임의대 계속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500만원 과태료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됐죠. 자, 10번 공유사법령 위반 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1번을 일단 맞고요. 자, 4번을 보죠. 자, 4번에 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위반한 협부는 100만 원 과태료 처한다. 개선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죠. 자,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고요. 자, 11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죠. 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업무정지죠. 비밀준수 위반, 이거는 1-1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자격증, 등록증, 양수되어 받은 자 1-1.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1-1. 공개사 아닌 자가 공개사 어떤 이와 유사명칭 사용했죠. 1-1. 유사명칭.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1이죠. 거짓 언행 1-1이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개사. 이거는 형벌은 아니고 그냥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중으로 개설 등록 1-1이고요. 자, 분양 임대 관련 증서 매매. 증서는 3-죠. 그러니까 기억과 그 다음에 이응 부분인가요? 자, 이응. 그렇죠. 이응. 그 다음에 또 치읓. 이렇게 세 개가 아닌 것이죠. 자, 12번. 국내사법령상 개업공개사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가 자, 30만 원 벌금을 받았다. 이전 신고. 그럼 30만 원 과태료죠. 벌금이 아닙니다. 1번이 일단 틀렸죠. 휴업신고 의무 위반으로 3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이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3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니까 맞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500만 원 벌금 받았다. 1-1이죠. 그러니까 500만 원 받을 수 있죠. 직접 거래했다는 이유로 1,100만 원 벌금 받았다. 3-2니까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맞죠. 자, 13번 문제 보죠. 다음 중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같은 개업공개사에는 건물의 임대인 을과 공모하여 마치 사무소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개설 등록 후 사무소 없이 중개업을 했다. 거짓 부정한 방법이죠. 1- 자, 이거는 3-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짓으로 제출한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록 기준 미달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뭐가 된다? 지금 거짓 부정 등록이 돼버립니다. 3-예요. 그 다음에 자, 개업공개사비는 등록 통지를 받고 업무부 설정하는 상태에서 상대 등록 주소죠. 자, 등록 통지를 받았으니까 무등록은 아니고요. 3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죠. 이거는 뭐가 된다? 1-1이죠. 자, 4번에 개업공개사는 4개월간의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한 뒤 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개월간 다시 문을 닫고 했다. 이건 100만 원의 과태료겠네요. 100만 원 과태료보다는 6개월이 넘어갔네요. 6개월이 넘어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상대 등록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한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1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연수교육 받고 2년이 경과된 뒤에 다시 영역 받지 않고 있다. 연수교육 받지 않았으면 연수교육 위반 500만 원 과태료죠. 자, 14번 문제 보죠. 공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번엔 중개사무소 용도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리생활시설로 구분되며 반드시 자, 임차인은 반드시 중개사 개설로 신청인 명의로 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하지 않아도 되죠. 중개보조원에게 1,000만 원 벌금이 처해진 경우 개업공개사도 동일한 1,000만 원의 벌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동조에 규정된 벌금만 가는 거지 액수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부칙인 개업공개사가 자격 취득한 후 종별을 달려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새로 개설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자는 공인중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법에서는 무한만 적용되고 유한은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실무교육 적용, 결격서 적용 다 안 되죠. 자, 5번은 일단 맞는 게 금지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 중개보조는요. 15번 문제. 자, 공제사법령상 위반 행위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1번은요 3-이죠. 2번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3-이네요.
자, 3번은 1-1. 자,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것도 또 연결이 되죠. 26번 공개사법상 개업공개사에 대한 벌칙 규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자, 거짓 부적격 급악한 방법 기업 같은 경우는 3-2네요. 맞고요. 자, 니은에 공개사 아닌 자로서 공개사 또는 이와 유선명칭 1-1 맞네요. 디귿 의뢰인과 직접 거래 3-2죠. 자,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그 다음에 이중으로 개설등록 이장 중개소 소속 이건 1-1이죠. 자,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자, 17번 다음은 개업공개사의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형벌상으로 처벌이 다른 것은 했는데요. 자, 1, 2, 3, 5는요 3-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이고 4번은 어떻게 돼요? 자, A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아 성사시키고 법정 중개 보수 받았다. 이거는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은 거죠. 이거는 1-1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1, 2, 3, 5는 3-이고 4는 1-1. 자, 18번 다음 공개사 법령에 의한 벌칙에 관한 설명 타당한 것은 자, 1번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에 의뢰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자, 여기서 문장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어쨌든 그 공개해야지만 돼요.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공개한다 그런 문제가 틀립니다. 근데 이때 자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요걸 위반하면요.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요. 자, 이번에 공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건축법상의 징역형 선고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치사이나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건축법상 징역 이상이 선고된 경우면 등록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 자, 어쨌든 다른 법 위반에서 다 징역형이죠. 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다만 여기서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니까 이 사람을 2개월 내에 교체시키면 취소 사유는 안 된다는 뿐이지 취소 사유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3번 자, 중개보조원이 공개사법령상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도 당연히 동지에 규정된 벌금형이 선고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때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이 있어요. 자, 중개보원이 벌금 이상이 선고됐다. 그러면 당연히 개업공개사도 벌금형이 선고되죠. 자, 이게 양벌 규정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 그러면 틀려요. 어쨌든 3번이 맞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개사 법령에 의한 형벌 또는 처분이나 과태료를 적용하지 못한다.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형벌 처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존이 있죠. 자, 5번에 자, 일단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존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업무보존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습니다. 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 과태료 대상은 아니죠. 자,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9번 공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에서는 매매를 업으로 했습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죠. 상대 등록 취소죠. 그리고 1-1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1번이 일단 맞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중개사무소를 이상 둔 개업공개사와 임시중개사 설치한 개업공개사 벌칙 내용은 틀리다. 이중사무소 설치했습니다. 임시중개사무소 설치했습니다. 똑같이 상대 등록 취소고 1-1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자, 부정 취득은 형벌이 없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두 개 다 형벌은 없어요.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자격 취소 사유에는 해당될 뿐이죠. 형벌 없어요. 4번 개업공개사가 폐업한 후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 폐업한 뒤에도 벌하죠. 그 다음에 공제기준 위반에 대한 징계 또는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의 과태료죠. 20번 자 개업공개사 벌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자 개업공개사가 갑에 고용된 공개사 A가 법령 위반하여 1년을 받은 경우 개업공개사 갑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자 지금 양벌 규정에서 징역형은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벌금만 받게 되는 거. 이번에 개업공개사 을이 이중으로 중개사의 개설을 하여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중 등록이죠. 1-1.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한 번은 5일이나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100만 원의 과태료 처해질 수 있다. 5일이 아니고 7일이죠. 자, 4번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에서 등록한 청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일 위반의 결과, 횟수, 동기 다 참작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대여했습니다. 그럼 1-1이죠. 자, 21번. 다음은 현행 공개사 법령의 각종 위반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해서 가장 타당한 것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 3-2죠. 기억이라 해주면 되죠. 비밀준수 위반 1-1 니은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보증관계서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과태료 의리를 해주면 되죠. 운영규정 위반해서 정보만 운영했습니다. 500만 원 과태료 디귿이 되면 되죠. 5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22번 다음 중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사유인 것은 자 분양임대 등 관련된 증서 중개죠.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 절대가 아니고 상대 등록 취소고 3-이고요. 양도대여는 절대 등록 취소 반드시 취소되죠. 근데 형벌은 1-1이에요. 쌍방 대리는 상대 등록 취소고 3-2고 거짓구박의 부정한 법으로 개설 등록은 절대 등록 취소면서 3-2. 4번이 답이네요. 자, 5번 직접 거래죠. 상대 등록 취소 그림에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3번 다음 중 100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 성명 표기하지 않았어요. 100만 원. 의뢰인 요청에서 분양권에 대한 거래신고 거짓으로 했습니다. 거짓 신고했다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죠. 자, 취득세 3배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분양권이니까 취득세가 아니네요. 토지 건물이 취득세인데 분양권에 대한 거래 신고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5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휴표업 신고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취소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업군 산인자로서 국내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서명칭 사용했죠. 1-1. 자, 그 다음에 또 관계공무원의 검사 질문에 불응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죠. 그럼 이 비읍을 먹어야 된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네요. 자, 그냥 보증관계 증서 4번 교부하지 않은 개업공개사 100만 원 과태료죠. 운영규정 승인받은 대로 운영하지 않은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과태료고요. 관계공무원의 검사질문에 불응한 거래정보사업자 검사질문에 불응했죠. 불응했으면 이것도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과태료.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에 이전 신고 1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1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미음, 비읍, 이응짓 이렇게 되나요? 자, 총 5개가 되네요. 자, 그럼 24번 문제를 보죠.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부과권자가 다른 하나는 했는데요. 자, 1번, 2번, 3번, 5번은 등록관청인데 4번은 시도지사가 되죠. 25번 다음 중 500만 원의 과태료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부분 다 500만 원 과태료지요. 자, 5번에 보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이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과태료. 자, 26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벌칙하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자, 2번에 보세요. 소속 공개사가 연수익을 받지 않은 경우 개업 공개사에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연수익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과태료죠. 그런데 소속 공개사가 연수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과태료.
부가건자는 시도지사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개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